소파를 앉아봐, 태호. 예쁘게 앉아야지. 저기 공기청정기. 또 있네. 오케이. 옛날에 진짜 저거 없는 집 진짜 많은데 요즘은 다 있어. 저거 사면 사치였어요, 예전에. 지금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 기능만 있는 거는 2대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1대 더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돌리냐고요? 네네. 24시간 돌아가는데. 저건 불가동이지 뭐 저거는. 이렇게 많이 설치하신 이유는? 저희 가족의 건강 때문이죠. 비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면 안에 콧물이 고이거든요, 이 안에. 지금 여기 창틀에도 외부 공기가 못 들어오게 테이핑을 다 했어요. 여기 이렇게. 저는 기계도 음주 측정기를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옛날에 갖고 다니는 경우는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 이게 루틴화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방송 때문에 막 그러신 게 아니라 생활화 돼 있는 거예요. 네. 저러셔야 돼요, 또 실제로. 공기가 좋은 날 저기 앞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붕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때가 거의 150?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뭐 애가 넘어져서 다쳤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부주의해서 어떤 면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라면 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면 되겠지만, 외부 공기는 당연히 공기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전까지는 당연히 숨쉬고 밖에 활동하는 건데 거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막는 거 외에는. 태호 어머니. 태호 어머니, 아유. 태호 어머니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어머니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사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미세먼지 뭐 심각한 거 아는데, 이렇게 좀 뭐 어머니가 좀 유난 떠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어머님들 어떠세요? 모이면 거의 미세먼지 얘기밖에 없어요, 요즘에. 네. 무슨 마스크 쓰냐, 뭐 어디 가냐, 뭐 무슨 공기청정기 쓰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마치 물건 팔기 위해서 미세먼지 심각하다고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의심이 될 정도로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까 보시니까는 미세먼지 그 측정기를. 그러니까 그거 있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 오면서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왔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 공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지금 오늘이 밖이 굉장히 미세먼지 나쁨이에요. 그래서 밖은 한 90 정도, 근데 안은 한 30 정도? 야, 30이면은. 아니, 어쩐지 좀 목이 좀 괜찮더라고요. 아까 말도 좀 안 좋았는데. 아까 괜히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이게 스튜디오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 야외 나가서 이거 털고 그래서 공기 좋은 데서 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밖에 나가면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실내에서 털어야 돼. 딱 들어오니까요, 공기가 좋아요. 이사장님도 아까 수치 나오기 전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수치 측정하고 나서 공기가 좋으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그 생수랑 물 제일 많이 마시던 분이셨거든요.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많은데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기분상으로도 공기가 좋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효과가 확실한 건지.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하면은 미세먼지는 줄어듭니다. 미세먼지는 줄어드는데 이산화탄소나 화학물질 이런 거는 줄어들질 않아요. 문을 닫아놓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또 집에서 뭐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를 하면은 그 할 때 보면요, 미세먼지가 200까지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공기청정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단지 그걸 쓰더라도 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근데 그럴 때는 환기를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신랑은 안 돼 절대 창문 열지 마 이러고 오늘 정리됐습니다. 오늘부로 정리가 됐으니까 전문가 말씀하시니까 환기시켜야 되고요. 네. 초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공기가 문을 닫는다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비교적 바람이 많이 불 때 아침 일찍보다는 좀 낮에 문을 확 열어서 이게 한번 공기가 확 바뀌고 그다음에 닫고 나서 그다음에 뭐 물 걸레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일은 번거로워진 거죠. 주말과 휴일을 강타한 초미세먼지로 실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도 나쁨 단계를 황사를 걱정했던 시기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까지 더해서 일본만 돼도 공기 좋더라고요. 일본 대도시 평균이 우리나라 대도시 평균의 절반밖에 안.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거든요. 요즘 심했어 진짜. 금년 3월 달에 네, 너무 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치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죠. 우리 민간인들이야 뭐 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뭐 정부에서 하라면 그거나 따라갈 뿐이죠. 여기가 이제 세종이죠, 세종. 근데 여긴 좀 공기가 좀 나을 거야, 아마, 그죠? 네. 아닌데요? 여기는요? 네, 지금 하늘을 보시면은 이날 아닌 거. 와! 한강뭐 글씨가 안 보이네. 환경부 직원이세요? 오늘 정도 미세먼지에는 보통 글을 잘 안 쓰시나요? 아니 원래 쓰는 사가지고 그냥 네네네 마스크 잘 안 쓰시나요? 가까우니까 네네네 혹시 환경부 직원이세요? 네네 과장님께 여기 환경부 직원들은 그 환경부 장관이 야 우리 그래도 환경부인데 마스크 끼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런 건 안 하겠죠. 예. 설마요. 우리는 견뎌보자 이러진 않겠죠. 자기가 응대 요령 네네 여기까지 응대 요령이 있고 장소별로 더 미세먼지 나쁜 뭐 이런 발령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진짜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크게 그냥 개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네요. 네, 뭔가 그죠. 이제 사실 그 마스크 근데 마스크도 좋은 데 거 써야 되잖아. 그 이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 마스크가 이제 보통 KF라고 보통 해서 80, 뭐 94, 99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코리아 필터의 약자예요. 코리아 필터의 약자군요. 필터. 그러니까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든지 노약자 이런 사람은 그걸 하면 숨쉬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뭐 KF 99, 94 이런 게 괜찮지만 노약자나 오히려 애들은 80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미세먼지 막 많다, 좀 목이 칼칼했다 싶으면은 디톡스 주스 같은 거 마시거든요. 이건 도움이 되나요? 근데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이? 물 먹어라. 물이 제일 좋아요. 물 먹어. 물 먹어.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좋죠. 비 오면은 그냥 안 맞으면 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공기는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까먹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오! I think it's time we blow this scene. Get everybody in the step together. Okay, 3, 2, 1, it's down. 오! 와! 야. 야, 그래도 깨끗한 편이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깨끗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성공하셨어요.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저 진짜 빡빡 털면서 주부님들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고 또 실제로 털어야지 잘 마르잖아요. 네. 그죠? 저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는 먼지입니다. 근데 진짜 밖이 심각하네요. 그죠? 그 옛날에 이제는 산속 같은 데 가면은 야 공기 좋은 데니까 우리가 문 열고 자자 막 그러고 그러는데 도시에서는 이제 문 닫고 자야지 이거 진짜. 저 집이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그날 저거 촬영하고 나서 이제 태호 아빠한테 얘기했죠. 소파 바꾸자. 저희 패브릭이니까 이불 바꾸자. 태호 아빠가 카페트 절대 안 된다. 뭐 인형 다 버리자. 뭐 이렇게. 태호도 비염이 있고 저도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렇게 관리가 철저하거든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또 사실 그 용어 자체도 이게 지금 뭐 먼지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고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인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사장님께서 좀 정의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우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먼지가 있고요. 먼지, 예. 그다음에 초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있고요. 그다음에 극초미세먼지가 있고요. 또 나노 미세먼지가 있어요. 나노 미세먼지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와. 나노 미세먼지가 있는데 작을수록 그렇죠.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위험하겠죠.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뇌로도 들어가고 그렇죠.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데도 영향을 주고 방광에도 쌓이고요. 맞아.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초미세먼지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점점 이제 밝혀지고 있죠. 원래는 그러면 옛날부터 존재하기는 했던 건가요? 존재를 했는데 옛날에는 자연 상태 먼지랬어요. 네. 그러니까 흙먼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다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태워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석탄, 맞아요. 석유, 가스. 이런 게 다 땅 속에 있는 화석연료 안에 화석연료를 태우면은 그것이 미세먼지가 되고 초미세먼지가 되고 또 거기에는 화학물질이 많고요. 또 중금속도 있고 그게 이제 더 작은 알갱이가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와, 대기오염으로 12,000명. 우와. 사진이 나오는 걸 찍어서 그렇죠. 실제로 깜깜한 경우가 그 깜깜한 건 사진이 안 되니까 지금 햇불 들고 지금 교통 정리하잖아요. 심각하다. 뭐 유럽의 공기 좋아, 미국도 공기 좋잖아 이러는데 사실 그런 나라들도 옛날에 저렇게 다 산업화 때문에 그때 사실은 그냥 무작정 뭐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많이 이제 자정하고 노력해서 바뀐 거잖아요. 1952년에 저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1956년에 공기청정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연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석탄 사용을 계속 줄인 거죠. 근데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중고, 삼중고인게 사실 저런 나라는 그 이웃에 중국 같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뭐 세계 어떤 뭐 공장이다. 그래서 우린 또 중국에서 보러오는 황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영향도 사실 또 크잖아요. 중국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된 지는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해, 사양 산업이 중국으로 한꺼번에 몰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 꿀뚝이 돼버린 세계 거죠. 공장, 예. 꿀뚝이 돼서 중국 인민들도 물론 큰 피해를 보고 네. 그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4년 사이에 중국은 석탄 발전소나 공장이나 아까 얘기한 2천만 대의 노후 차를 폐쇄해가지고 노후차. 4년 동안에 평균 32%가 줄었어요. 어허. 중국은. 근데 우리는 4년 동안에 평균 2%밖에 안 줄었습니다. 사실 그 미세먼지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덜 느꼈던 거는 뭐 시골 가면 좀 좋아지고 뭐 공기가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이게 온 국토의 문제입니다.